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돈이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고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7월 한 남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되는데요. 돈을 인출한 사람의 정체 때문에 남성의 가족은 또 한 번 놀라고 맙니다. 몰래 돈을 빼내간 사람, 다름 아닌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일단 지난해 7월 초순이었는데요. 경북 포항시에서 한 남성 명의의 카드로 이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 빼낸 사람이 놀랍게도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딸의 남자친구는 40대 남성인데요. 이 40대 남성이 지난 7월 초순에 이 여자친구 아버지 명의의 은행 현금 카드로 이걸 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 금액 3만 원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3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또 같은 날 이어서요. 현금 1만 원을 추가로 인출을 했습니다. 또 보름 정도 지난 뒤에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3만 원을 추가 인출했습니다. 그렇게 인출한 금액이요. 총 7만 원입니다. 참 이 액수가 이 하는 짓도 정말 치졸하지만 액수도 물론 뭐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뭐 그게 더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 카드는 왜 가지고 있었으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건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월 초, 지난해 7월 초경에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뭐 형사적으로 어떤 일에 뭐 불미스럽게 연루가 됐는지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이 아버지를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본인 그 부인에게 지금 요 현금 그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요 안에 내 지금 현금 카드 들어 있으니까 요거 그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이런 거에서 좀 집안 그 재무 관리를 좀 해달라 나 대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옆에서 엿듣고 비밀번호를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외운다고 해서 또 저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인출한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0대 남성이 여자친구 가족들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이제 그 보관했던 그 여자친구 아버지 명의의 이 현금 카드를 본인이 들고 나와서 7월 초에 그 면회할 때 들었던 그 비밀번호를 외워서 저렇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야 진짜 이 7만 원을 훔치려고 했다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그 여자친구네 집안 입장에서도 전 진짜 한심한 놈이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찌질하다 이런 표현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마음껏 그렇죠. 쓰죠. 7만 원, 40대에 7만 원 한 번에 훔친 것도 아니고 3만 원, 3만 원, 1만 원 이렇게 훔쳤어요. 그것도 여자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게다가 그 아버님께서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으면 그 집이 지금 긴급 상황이란 얘기잖아요. 그때 들은 비밀번호를 알아서 3만 원, 3만 원, 1만 원, 10대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끝도 아니고 그 집에는 이제 바구니에 그 현금 카드도 두고 아버님께서 지금 유치장에 계시니까 휴대폰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 바구니에다 둔 거예요. 그것도 한 125만 원 정도 되는 상당의 휴대폰인데 훔쳐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40대 남성 남자친구.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 것 같으시죠? 역시나 그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상습 절도범이었어요, 승현. 네. 사실 뭐 아까 7만 원 갖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시청자분께 이런 이야기하면 더 혀를 두르실 건데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문이 잠기지 않는 자동차에서 절도를 시작하는데 약 15회 정도 하는데 동전 아시죠? 동전을 훔쳤는데 3천 원 정도에 대한 동전을 훔치고 지갑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 그리고 3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그다음에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도 절도를 하는데요. 한 3만 원대 브랜드가 있는 가방, 3만 원대 보온병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도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좀 알고 보니까 2009년에 절도, 2018년에 절도, 2020년에 절도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절도죄로 1년 6개월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누범 기간에 다시 7만 원 다시 절도했다는 겁니다. 예. 이 좀도둑을 갖다가 집안에 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동정여가도 너무 많고 지금 저지른 것도 우리가 지금 7만 원에 자꾸 주목을 하지만 예. 뭐 빈 차에서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2009년, 그다음에 2018년, 2020년 절도죄로 다 각각 징역을 선고받고 나와서 또 다른 걸로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에서도 이제 개전의 적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지라도 지금 뭐 피해자들에게 뭐 피해도 좀 회복시켜주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절도와 관련된 또 남자친구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자,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네, 지난 2018년 사건인데요. 한 30대 여성이 본인의 집 장식장에 있던 명품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 도난당한 가방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하나도 아니고 2개였습니다. 합계 1,060만 원어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그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 명품 가방을 훔친 남친입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30대 남성인데요. 야간에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알던 현관번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해서 이제 명품 가방을 2개 훔쳤어요. 와,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절도범이고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죠? 사기꾼이네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저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한번 해보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단순히 명품백 2개 훔쳤다 절도가 아니고 예. 야간에 몰래 그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죠. 허락받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입니다. 죄명도 일반 절도보다 세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이 한 행동을 보면은 죄책이 당연히 가볍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와 다르게 여기는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변제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미안하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사실상 강도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없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 침입의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뭐 둘이 계속 만나기는 어렵겠네요. 예.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절도, 남자친구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비밀번호. 그러니까 뭐 앞서 지금 이 명품 가방을 훔친 자도 무슨 뭐 창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당당히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실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뢰가 있는 그 남자친구에게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 것 이거는 저는 뭐 이게 젠더 문제라 좀 조심스럽지만 여성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신뢰를 빼앗은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뭐 뒤에 있는 사건이야 워낙 뭐 잡범이고 워낙 많은 사건을 저질러서 거기서 징역 1년 나오는 거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아까 뭐 빌리면 어떠느냐 우리도 그런 공감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 여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보다 이 2개의 가방 금액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이유로 한 사람이 신뢰를 저버렸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갚아 나간다고 해서 그게 집행유예에 나올 수 있는 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이 아니고 필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 좀 필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밀번호는 고사하고 집 주소도 연인 간에 워낙 이제 헤어지고 나서 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 주소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